트럼프가 PCC와 CB를 겨냥하자 중국이 브라질에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베이징의 반응은 미국의 조치가 두 범죄 조직 그 이상을 강타했다는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트럼프 정부에서 프리메이루 코만두 다 카피탈과 코만두 베르멜류를 미국의 테러 조직 지정 대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즉시 불간섭, 주권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존중을 언급하며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공식적으로 지목한 곳은 브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상은 성장하고 부유해지며 국경을 넘어서 지역 안보를 위협하게 된 범죄 조직들이었습니다. 베이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중국은 이렇게 빠르게 반응했을까요? 트럼프가 조직 범죄를 겨냥할 때 루라는 이 불편함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중국 외교부를 통해 나왔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이 PCC와 CB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자 베이징은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장은 외교에서 자주 쓰이지만 지금은 의미가 무겁습니다. 중국은 희생자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세탁, 마약 밀매 경로 또는 경찰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이 이러한 조직들의 금융 및 국제 분야를 겨냥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시점에 중국은 주권을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은 2026년 5월 28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국무부는 PCC와 CB가 6월 5일부터 외국 테러 조직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두 조직 모두 이미 특별지정 세계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는 자금을 이동하거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지원 네트워크를 돕거나 이들 조직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을 맺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높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연설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직들의 자금, 물류, 국제적 연락망에 실제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PCC와 CV가 브라질에서 가장 폭력적인 범죄 조직들에 속한다며 이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수천 명의 조직원들과 경찰 및 민간 당국에 대한 공격, 그리고 브라질 영토를 넘어선 불법 네트워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점이 브라질리아와 베이징의 긴장감을 설명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미 이런 분류를 피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실에서는 테러라는 꼬리표가 미국이 이 네트워크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 기업, 은행, 구조에 대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줄까봐 우려했습니다. 셀수 아모림은 자금 세탁과 무기 밀매에 대한 협력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개입의 구실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의 한계를 두려고 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공세를 환영하는 대신 정부는 트럼프에 맞서 정치적 장벽을 신속히 세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중국이 등장합니다. 베이징은 브라질이 외국 강대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노동자당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룰라에게 전달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핵심을 숨깁니다. 트럼프는 브라질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고 그의 표적은 PCC와 CV였습니다. 좌파는 범죄자에 대한 압박을 국가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섞으려고 합니다. 이런 술수는 범죄 조직에서 초점을 빼앗아 논의를 이념적인 영역으로 옮깁니다. 중국은 이런 반응으로 이익을 얻고 워싱턴에 맞서 브라질을 옹호하는 나라로 자신을 내세우며 글로벌 사우스의 파트너 이미지를 강화하고 미국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농업, 광물, 에너지, 항만, 기술, 인프라 그리고 브릭스에서 베이징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2025년에 브라질과 중국 간의 무역은 1,710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은 브라질 전체 무역의 27.2%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친절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따라 반응합니다. 마우로 비에이라의 중국 방문은 이 사안의 정치적 무게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브라질 외교장관은 2026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베이징에서 왕위의 초청으로 브라질과 중국 간의 새로운 포괄적 전략 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의 우연은 매우 큽니다. 트럼프는 PCC와 CV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루비오가 브라질 조직 범죄를 국제 무대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룰라의 외교장관은 중국이 비간섭 원칙을 내세우는 바로 그 시기에 베이징으로 출국합니다. 중국의 반응은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입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트럼프 정부는 카르텔, 범죄 조직, 그리고 마약 밀매 조직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이미 트램지 아라과와 MS-13 같은 조직에 적용되었고 이제는 브라질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지역에 미국의 존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항구, 항로, 은행,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의 감시 없이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 합니다. 가장 드러나는 점은 중국이 이 조직들의 폭력적인 전력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PCC와 CV가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직들의 국제적 연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고 루비오의 비난 핵심은 반박하지 않았고 베이징은 미국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불편함이 조직 범죄에 대한 설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불편함은 트럼프가 이러한 조직들을 글로벌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력에 있습니다. 루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국의 반응은 트럼프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정확한 지점을 찔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동자 당 측 서사는 이 사건을 개입의 위험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브라질 사람들은 범죄 조직들이 영토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돈을 움직이고 당경을 위협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이를 국제적 위협으로 다루기로 결정할 때 진지한 정부의 자연스러운 대응은 국가적 통제와 실질적인 결과를 동반한 확고한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노동자당이 이 주제를 트럼프를 반대하는 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또한 오래된 모순을 드러냅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정부는 중국의 존재를 무역, 인프라, 외교,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치안 문제에 개입해 범죄 조직들을 압박하려고 하면 브라질 대통령실은 주권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응은 주권이라는 단어가 종종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워싱턴을 견제할 때는 자주 등장하지만 베이징이 브라질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때는 같은 힘으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테러리즘이라는 단어가 탄도를 바꾼다는 것을 압니다. 은행들은 더 신중하게 바라보게 되고 기업들은 위험을 피하려 하며 중개인들은 노출되고 당국은 대응해야 하며 국제 파트너들은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적 공황의 이유입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브라질 조직 범죄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브라질 대통령실의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자금과 외교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 분류는 6월 5일부터 적용되며 그때부터 이러한 조직들과의 어떤 금융 연계등은 더 많은 두려움, 더 많은 추적,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룰라는 마우로 비에이라를 베이징에 파견하고 중국은 불간섭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미국의 권력을 이용해 PCC와 CV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